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치소 CCTV를 보자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추후에 관련자들과 관련돼서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죄와 관련해서 고발을 할 거고요. 집행에 참여한 특검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마찬가지로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정말 분노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불법 행위라면서 고발할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강전혜 대변인님. 네. 불법으로 볼 만한 정황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은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만들었었던 것인데요. 이것을 보았을 때는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네. 체포 과정에 대해서도 특별히 체포 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인권 같은 것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들어갔을 때 그 브리핑 과정에서 저는 좀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영장 집행이 실패했다 이 정도만 브리핑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은 조금 더 나아간 것이죠.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떠한 형태로 거부를 하고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는 국민의 알 권리와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 피의자의 인권을 명확히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들어갔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것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65세 노인이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실까지 갔었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이 규정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란 특검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예. 지금 김건희 특검은 어쨌든 특검이라는 것이 경찰이나 검찰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인 성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과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 지겠다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으로 본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인권보호 수사 규칙 여기에는 명백하게 반하는 행동이 아닌가. 특검에서 이 부분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의 무리한 이 체포 집행 과정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김계리 변호사는 한 발 더 나갔는데요. CCTV 영상 공개하라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를 제기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잡범 다루듯이 조용히 하세요 라고 지속적으로 수차례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대통령님의 팔을 잡고 일부는 다리를 잡고 일부는 의자를 밀어서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통령님이 의자 다리에 허리를 부딪히고 엉덩방아를 찢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어깨와 팔이 아프다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인단은 불법 집행에 대해서 CCTV와 바디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요청을 하니까 법무부에서도 당사자가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다가 민주당도 거들었는데 오는 11일 월요일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CCTV 열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미 협의 중이라고 하고요. 이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좀 완강히 체포 거부를 하는지 보겠다는 건데 성춘 부의장님, 예. 영상 정말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공개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일반 국민들이 보면은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무책임한 파렴치한 모습들을 보이는 행동 그리고 뭐 특검에서 뭐 과도한 집행을 했다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전 그렇게 뭐 과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기 사실상 힘든 구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매우 불편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진실 공방에 들어갔으니까 뭐 법적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는 증거 자료로서 활용이 돼야겠죠. 법정 안에서는 보시되 뭔가 일반 국민들이 다 쉽게 언론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누구든 그냥
그냥 그 SNS를 하다가 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근데 일단 김경리 변호사가 말하고 있는 전 잡범 다루듯이 저게 좀 그 꽂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잡범이 아니면 그럼 뭡니까? 또 거대한 범죄자입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 마치 잡범이 하듯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단순히 그냥 저는 피해자의 인권, 뭐 방어권 존중되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피해자의 이 방어권이라 함은 조사 장소에 나와서 수사 장소에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존중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과거의 검사 시절에도 이렇게 수사 장소 자체를 나오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 인치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본인의 과거는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강제로 거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가서 그 불필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잡범 다루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법의 엄중함을 내세우기 위한 이 그 특검의 행동에 대해서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한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무튼 CCTV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이나 뭔가 이 진실 공방에서 필요하다면 공개하되 저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시청자분들도 좀 공감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로스쿨 교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고문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이 영상까지 공개되면 파장이 상당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외신에 나오는 보도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낯뜨거울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교도관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민영배 의원이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하면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법안의 내용이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것을 명문으로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보았을 때 지금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처음에 내란 특검에서도 교도관들에게 강제 구인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을 때 교도관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있고 예.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집행 전날에 교도관들에게 다시 한번 협조 요청을 합니다. 예. 이 이유는요. 교도관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적으로 고발할 가능성도 지금 내비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독직 폭행이라든지 상해 이런 것들의 피고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협조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민영배 의원의 법안 발의 자체가 이번에 강제 집행이 불법이었다는 것이 자인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